KBC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저번에. KBC는 어떤 방송이죠? 광주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그 소위 말하는 광주 민방. 그러니까 KBS하고 MBC는 공영방송이에요. 그 MBC도 민방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SBS랑 채널을 같이 쓰는 광주에서는 빅3 이 방송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추석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낙연이 앞섰다. 다 그 정치적인 여론조사예요. 과정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질문지도 보면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이재명 지사에게 대장동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막 이렇게 앞에 썰을 풀어. 누구 지지자시겠습니까? 묻는다면 망설여지겠지. 그렇죠. 내가 내가 그 선택할 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여론조사로 보이는 게 하나 떴죠. KBC의 여론조사인데 이게요. 이것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여론조사예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0.3, 이낙연 29.1, 홍준표 8.5, 윤석열 7.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자동응답이죠. 자동응답에는요. 지지하기 부끄러운 사람들 상당 부분 솔직하게 찍어요.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가 그래도 자동응답 중에 이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인데 응답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8.7%. 8.7. 근데 이런 부분이 있죠. 이 여론조사가 왜 보수적이라고 말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여론조사에 이런 문항이 있어요. 차기 대선을 어떻게 보느냐. 호남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재집권할 거다가 64.9면 우리가 보기엔 높아 보이지만 낮은 거예요. 최소 70% 이상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야당이 정권 교체할 것이다라고 보는 퍼센트가 20%가 넘었잖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반영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낙연을 10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잖아요. 내가 저번에 주말에 막 이낙연이 앞섰다는 여론조사 같은 거 나오고 그럴 때 몇 사람들이 물어봐서 내가 예측한 호남 경선 토탈 합쳤을 때 득표율을 어떻게 예상했냐면은 53대 43대 5 정도 명락추 해가지고 난 그렇게 예상을 했다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적합도 이재명 40.3 이낙연 29.1 이게 보수 지지층까지 포함된 여론조사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대의원이거나 권리당원이거나 한 사람들은 그 여론이 전부가 아닌 거고 이 뒤에 홍준표나 윤석열이나 이런 저쪽 국민의힘 쪽 사람들 지지를 빼야 돼.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로만 했을 때는 이재명이 지금 50%를 넘는 게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론조사는 규모도 꽤 커요. 보통 이제 지역에서 하면은 800명, 700명 이렇게 하거든요. 요 여론조사는 1000명이 넘는 숫자로 돼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여론조사들 문항에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어떤 경우는 뭐 그 주말 연휴 때 나왔던 것 중에 유선도 있고요. 막 골 때려 막.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봐도 이낙연 선동용으로 막 여론조사를 내는 거야. 이재명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흔들리게끔 만드는 여론조사였던 거예요. KBC 여론조사는 상당히 좀 중립적으로 보여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그 다음 여론조사 항목 중에 추석 연휴 동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선 이슈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대장동 특혜 논란 28.5, 고발 사주 18.8, 호남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홍준표 지지율 올라간 거 12.8, 이낙연 국회의원직 사퇴 10.9, 정세균 후보직 사퇴 4.5였어. 요거 자기 발등 찍은 겁니다. 이낙연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었어. 이슈가 안 돼서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호남 쪽에서 지금 권리당원들 투표율이 낮다고 나오죠. 네. 3명 해석 한번 해봐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지 강도가 약해진 거. 저는 그렇게. 말 그대로 내가 나가서 찍고 싶지가 않은 거지. 누군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지율이 투표율이 낮아진 것의 상당수는 이낙연 지지자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끄럽거든. 똑같은 효과가 작용하는 거죠. 마치 전화 상담
면접 여론조사에서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한다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이재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비바람 천둥 번개를 쳐도 가서 찍을 텐데 내가 이재명을 지지해야 될지 이낙연을 지지할지 잘 모르거나 혹은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매하거든. 내가 이 사람을 찍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지지의 강도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투표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다른 분들은? 저는 대세는 정해졌는데 내가 지지했던 장수가 초라해져 버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투표를 안 어떤 하는 장수요? 낙이에요, 이장수. 명이에요? 낙장수라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처음에 종로를 사퇴를 할 때까지는 굉장히 비장하다는 생각을 잠깐 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가니까 종로를 버리면서 민주당에 큰 피해를 줬다는 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큰 반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임진님은? 저도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네거티브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을 찍어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낙연 부끄러워서 이낙연은 못 찍겠고 나는 이재명도 그다지 찍고 싶지 않아 라면서 투표를 포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생각하고 수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전라도 쪽의 투표율이 낮으면요 이낙연한테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해볼게. 호남에서도 여전히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아요. 근데 다른 지역보다 좁혀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50%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예요.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원직 사퇴한 거 이슈 중에 10%밖에 안 돼. 관심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이슈도 안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호남 사람들의 특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호남에도 보수적인 분들이 있긴 합니다. 호남이라고 해서 100%막 진보적이고 이런 건 아닌데 호남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권을 연장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아요. 지금까지 호남을 둘러쌌던 정치적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일단 중요해.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 중에서 더 고관여층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누가 더 개혁적이냐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가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로 반응을 해요. 2002년에 왜 하나감이나 이런 사람들을 안 찍고 노무현을 찍었겠냐고요. 그 지역 갖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내가 봤을 때 이 투표율이 낮은 것이 이낙연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동할 리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표들 중에는 호남에 있는 그 권리당원을 모집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낙연 계보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첫 번째고, 근데 그 숫자는 전체 파이에서는 많지 않아요. 나머지는 온라인 입당이 가능해지면서 누구나 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나는 상당히 그 개연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를 뽑으려는 그 자발적으로 뽑으려는 동기가 부족하기도 했는데 이낙연의 심리와 이낙연 캠프의 심리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후보는 굉장히 뼈아프겠죠. 본인의 사퇴가 10%밖에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 캠프에서는 우리가 권리당원 투표율도 낮고 사퇴도 이슈가 되지 못했지만 대장지구 특혜 논란을 올렸다! 해냈다! 이러고 있지 않을까. 모자라게.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게 호남에서 한 표라도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지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그만큼 그렇게 엄중한 네거티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가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민주당에 대한 네거티브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본인이 노리는 거는 뭐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였는지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싶었었는지 알 길은 없죠. 알 길은 없는데 사실 추석이라는 게 민족 대명절에 앞두고 고발 사주 논란과 최은순 장모 문건이 나왔는데 이걸 죽여버렸어요. 죽은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자기한테 동아줄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하나로 쥐약든지 알면서 꿀꺽 삼켜버린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대선에서 상대방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민주당 후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데 사용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이 다 호남 출신이잖아요. 호남에 연고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그렇잖아요. 명절에 여론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 여론 들어본 것 중에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봐요. 저희 외삼촌은 이낙연 후보님하고 같이 일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인데 쌍욕을. 아니, 일해본 사람들을 왜 자꾸 떠나지? 다른 분들. 저는 어디 안 가고 잠만 전화도 안 자가지고 했구나. 야, 전화도 딱 숙면을 취해서 요즘은 전화비가 다 거의 공짜인데. 너 곡성에서 왕따였니? 지금도 왕따예요. 저희는 대부분은 그러니까 정치에 대부분 관심이 없는데 그나마 그냥 이미지로 따졌을 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은 오래전에 체크아웃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요. 체크아웃이 호텔방 나갔다고? 방 뺐다. 방 뺐다.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는 대세는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성질 하나 남겨드릴게요. 광주, 전남, 전북이 따로 나옵니다. 광주, 전남 먼저 나오고 일요일 날은 전북 나오는데 토탈 했을 때 53대 43대 5 봅니다. 명락추. 이게 지금 리서치부가 그 KBC 광주방송 의뢰로 한 여론조사 21일, 22일 그러니까 명절 연휴 둘째 날 마지막 날 전라남북도에 있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0명, 아니 1,000명 이분들한테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로 ARS 자동응답 조사 응답률은 8.7%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어디 위에서 봐야 된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네, 거기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말이 숟가락 들림도 없는데 내가 이걸 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